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33회 문제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무슨 내용이 어떻게 출제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냐라고 봤을 때 우리 공간정보법 이것은요 그 지적법을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쉬웠고 그 다음에 문제가요 편중됐어요. 이 참 내용 많은데 이 4장 토지이동 파트 쪽에서 축척 변경만 3문제를 냈다라는 거죠. 출제자가 조금 게을렀나 싶긴 한데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청 대상이 있어요. 이게 이미 폐지가 된 절차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다툴만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간정보법은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라고 따져볼 때 자, 옳은 것 6문제와 틀린 것 6문제 이렇게 냈어요. 보통 옳은 게 많을수록 문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옳은 걸 많이 냈지만 그 6개는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무난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됐습니다. 이 작년에 박스형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 공간정보법이 6개가 나왔어요. 박스가. 근데 올해는 4문제. 근데 이제 4문제도 무난한 형태로 뭐 조금 이따 문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라고 봤을 때 평가 보면 자주 출제된 부분은 쉬웠어요. 보통 우리가 기출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되는데 쉬운 내용이 정답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했어도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정답이 명확한 문제가 다수였습니다. 이게 지금 1번하고 같은 말이죠. 이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이 내용을 말은 했어도 그 정답이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정답이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쉽게 좀 고를 수 있었고 새로 출제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해마다 나올 때 보면 기존에 잘 나왔던 파트가 있고 조금 안 나왔던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왔던 부분을 한두 개씩 넣었는데 이번에 1개를 냈어요. 1개. 딱 하나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기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옳은 건 4문제, 틀린 것은 8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법이 조금 무난했던 게 틀린 게 많아요. 틀린 게 많을수록 골라내기가 좀 쉽단 말이죠. 그리고 박스형 문제는 1문제였습니다. 작년에 박스형이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박스형이 1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무난하게 고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가 됐긴 했지만 지적법 1장에서 등기법 1장에서는 아예 출제가 안 됐고요. 2장에서 딱 1문제가 나왔어요. 그 2장에 1문제 나온 문제가 조금 낯선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3문제, 등기 절차 총론 파트입니다. 그 3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나오는 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5문제. 그 다음에 각종의 등기들, 가등기, 부기등기, 말소등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3문제. 이렇게 해서 이 3장, 4장, 5장이 원래 등기법 본론 파트인데 거기서 뭐 문제를 그렇게 부담 안 되게 안배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등기법 무난하게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 자, 1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하고 골랐어요. 아닌 것. 자, 대지권 등록부가 뭐겠냐 이건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고 자, 지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목으로 목도장하고 외웠잖아요. 목은 도와 장에만 나온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대지권 등록부가 정말 나타내고 싶은 것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게 5번에는 건물 명칭, 무슨 아파트, 전유분 건물 표시 몇 동 몇 호에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이 기본적으로 3개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죠.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문제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여러분, 이 축척 변경에서 이의신청 나오면 그냥 1개월 맨날 했던 거 아니에요? 1개월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자,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소관청에다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소관청이 받았으면 소관청이 바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자, 위원회에다가 회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1개월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 통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의신청 나오면 1개월 이렇게 했던 거 너무너무 간단하게 풀었죠.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말 이것도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 지적법 맨 앞에 딱 펴면 그때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수사청에 향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결정할 때에는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하라 했잖아요. 이때 이 계획은 자, 시, 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시군구별로 수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했었죠. 소관청이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특시군구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소관청이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 수립 계획 단위도 시, 군구 단위다라고 했던 거. 부득이할 때 읍면동이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목,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뭐 이것도 우리 연습 엄청 했던 거죠. 1번에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 광천지가 되려면 반드시 앞에 용출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용출 안 나왔으니까 1번 틀린 거예요. 그럼 규정은 뭘로 하게 돼 있냐? 광천지로 하지 않는다 이 정도 돼 있죠. 두 번째,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에서 끊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과수원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것은 과수원이 아니라 대죠. 대. 그래서 앞부분은 과수원이고 뒤쪽이 되기 때문에 X. 3번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자, 토지는 사적지로 합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사적지가 되려면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된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이 유적, 고적 기념물이라 할지라도 종교용지나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으면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포함돼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용지로 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X. 그다음에 4번.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이 말 여기 핵심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이걸 알았죠. 취수, 조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이런 시설 나오면 그것을 자, 수도용지로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용지 나올 때 반드시 핵심되는 말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이게 포인트를 했습니다.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다음 5번. 자, 교통운수를 위해서 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궤도. 자, 궤도나 역사가 나오면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가 된다 이랬었죠. 그래서 5번은 철도용지. 4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데서 지목을 출제한 겁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보세요. 자, 종합공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종합공부에서는 등록사항이다 그랬잖아요. 그 등록사항을 가지고 아예 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난하게 낸 건데 먼저 1번 토지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 이 토지용 계획 확인서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등록한다. 맞는 말입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이것은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등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부동산 가격이 나와요. 이때 이 가격이라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것을 등록하게 된다. 우리 맨날 연습할 때 실거래가를 쓴다 그러면 X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5번을 봐보니까 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 적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 이런 말 없죠. 우리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뒤쪽에 토지 적성 평가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예 지적법에는 없는 용어예요. 아예 지적법에 있지 않아. 그래서 출제자가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감사하게 5번을 찍었을 거예요. 6번 문제,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요. 지적 전산자료 승인 신청을 받은 이 장관이 이때 심사할 사항이 뭐냐라고 나왔는데 이 승인 지적 전산자료 이용하려고 할 때 이 승인 절차가 폐지됐거든요. 승인 절차가 폐지가 돼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럼 출제자가 이걸 냈냐면은 공간정보법에서는 이 승인 절차를 폐지를 했는데 시행령의 규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자가 이 법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정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규정이 남아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걸 폐지됐는지를 모르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상위법에서 폐지가 된 것인데 그 절차가 하위법에 남아 있다 해서 출제를 한 것이니까 사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모두 정답 또는 뭐 정답 없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제 시험에 이 6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이것만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두 정답 처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7번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는데 1번 축척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자, 소관청에다가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둡니다. 맞죠? 이게 소관청에다가 축척 변경 위원회를 둔다. 우리 그래서 지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다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다 두는데 이 축척 변경 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둔다라고 우리 계속 봤던 거. 두 번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요. 소관청이 당신 하세요라고 지명해 줍니다. 뽑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당신이 위원장 하십시오라고 지명을 해서 정하게 되고 3번에 소관청은 축척 변경하는 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신청일 현재의 지적 공부상 면적과 측량의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상을 표시한 여기가 틀렸어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각 지번별로 어떻게 면적의 증감이 생겼는지를 써주는 거거든요. 지번별 조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4번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 고지 및 수령 통지해야 됩니다. 우리 맨날 외웠던 거 공통 1520. 자, 공통 1520이라고 외웠던 거. 청산금의 공고는 15일 내로 하는 것이고 통지는 20일 내로 한다. 청산금의 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거죠. 15일 이상 하는 것이고 통지는 20일 내로 합니다. 여기서 통지한다 했으니까 20일 내로 통지합니다라는 거 맞습니다. 다음 5번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지문이 자주 나와요. 재작년쯤에는 아예 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언제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합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5번 이 지문 하나를 가지고요. 한 문제로 만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8번 가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의 의뢰, 지적 기준점 성과의 보관, 열람 및 등본 발급에 관한 설명인데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먼저 1번에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 및 지적 도근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라라고 했는데 X죠. X. 이게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자, 이 성과 관리를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하고 그다음에 보조점하고 도근점은 소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보조점과 도근점을 열람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소관청한테 가야죠. 소관청한테. 이제 그래서 1번은 수행자가 아니라 소관청. 2번 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서에다가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자, 소관청에다가 제출하세요. X. 가장 쉽게 출제할 때 측량 의뢰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게 나오잖아요. 소관청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1번하고 2번 지문. 이 자리가 바뀌었으면 오른냉이 되는 거죠. 3번 시도지사가 소관청은 자, 시도지사와죠. 시도지사와 소관청은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과 도근점 성과는 소관청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소관청은 이런 지적 기준점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참 열심히 우리가 반복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4번 소관청이 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기간, 일자 및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자, 다음 날까지 수행자에게 제출하라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다가 제출하죠. 그래서 수행자의 감독관청이 소관청이기 때문에 소관청에다가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5번 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따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맞죠? 그리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이다. 그래서 X.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문제는 보니까 소관청하고 수행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놨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로 틀린 거 골라봐라. 자, 여러분
우리 측량의 종류가 13가지가 있잖아요. 공간정보법 23조에 13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13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골라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1번. 지적 기준점 정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 이게 기초 측량이죠. 기초 측량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이거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하잖아요. 경계 복원 측량. 그러니까 여기에 복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주니까 뭐 무난하게 고를 수 있어요. 세 번째.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다라고 나왔는데 자, 문제 풀 때 현황이라고 나오면 지적 현황 측량이다라고 했으면 다 맞았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뒤에 여기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3번째 출제하면서 처음으로 이 현황이라고 써놓고 틀리게 낸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 현황청이 정답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현황청이라고 찍으면 맞는데 근데 우리 조금 더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목과 대비하는 거냐라고 강조했었잖아요. 그때 목과 할 때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다. 이렇게 지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할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다가 된 토지 말소할 때 항상 측량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요. 일부가 바다로 됐을 때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5번. 지적공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하는 경우다. 등록상 정정 측량. 여기서 말한 이 등록사항이라는 것은 경계나 좌표, 면적. 경계나 좌표나 면적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정정하려고 하니까 측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지적 공간정보법령상 토지 소유자의 정례에 관한 설명이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간단한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 자,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증, 등기원래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배당행의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 들어간 것을 가지고 정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자,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합니다라고 했었죠. 왜 그러냐? 등기부가 아직 없으니까. 이거 진짜 출제할 것 중에서 가장 쉽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규 등록하고 이게 소관청이 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공간정보법령상 축적병 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이것도 그렇죠. 축적병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다가 그 대상 지역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다가 제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축척 변경 내용 중에서도 가장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소유자 동의받고 위원회 의결 거치고 상급자인 시도지사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유자 동의받을 때 얼마 이상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3분의 2 참 많이 했던 겁니다. 정답은 2번. 자, 12번 지적법 마지막 문제인데 공간정보법령상 지적공부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가 아닌 것 골라보세요. 이 복구라는 과정은 사실은 지금 이 전자적으로 다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이걸 지금 자꾸 문제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도 많이 했고 복구가 출제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복구 자료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역시 복구 자료 갖고 문제 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지적 측량 의뢰서, 공부의 등본, 결의서, 판결 그리고 5번 나왔는데 자, 5번을 봐보면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그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라고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무엇이다라고 딱 특정이 되는데 이거 5번째가 소관청이 작성한 것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소관청이 작성한 걸로서 얘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가지고도 복구자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번에 보니까 지적측량 의뢰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서 쓴 건데 그 의뢰서를 가지고 복구자료를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번에서 이걸 끌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1번, 5번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충분히 눈치만 좀 있었으면 1번으로 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적공부 등본 떼놓거나 결의서가 있었고 결의서라는 게 우리 정리하기 전 단계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결의서 가지고 복구자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의서도 소관청이 작성하는 거라.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복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잘 나왔던 내용에서 이 1번이 참 이거 처음 출제되긴 했지만 1번 지문은 아주 쉽게 내준 거예요. 조금만 눈치 있으면 맞출 수 있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집중! 자, 이제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부동산 등기 규칙상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 제공해야 되는 사항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우리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묻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등기 권리자의 등기빌 정보라는 것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처분하는 자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빌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다음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면적이 들어간다. 자, 그러죠. 이게 신청 정보에다는 내가 어떤 부동산에서 등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야 되니까 그 어떤 부동산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들어가 있으니까 2번이 맞는 거죠. 3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표시번호, 이건 표시번호라는 것은 토지 표시에 안 들어가요. 토지 표시라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것이고, 다음 4번에 자,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요, 대표자를 표시해 주긴 하는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써줘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에서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대리인이다라고 현명할 때, 나타낼 때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쓰는 것이지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둘 다 같은 이유로 틀린 게 돼요. 정답은 2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토지의 표시로서 부동산의 표시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정답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어려워서 2번을 못 골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 정답이 명확하니까. 다음에 14번. 자, 신청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했죠.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올 때는 읽고 내려가고 이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기억번.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써진 등기라 표지부 쪽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는 게 없다. 반드시 소유권의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옳은 걸 알았으니까 기억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기억번 들어가 있는 거 모르니까 2번, 4번 제끼고. 자, 니은 봐야 되겠네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가 등기 신청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가 대신해서 신청한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신청인이라는 거죠. 채권자가 대신해서 신청한다니까 채권자가 신청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래서 채무자가 신청이 된다 그러면 X. 채권자 대신 신청이라는 말만 알아도 이거 채권자가 신청인이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X예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요. 5번 제끼고. 그럼 1번하고 3번 중에 정답이 있으니까 리을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리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습니다. 이때 그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저당권 말소 쪽에서 전통적으로 강조 엄청나게 했던 거, 정말 잘 나오는 거, 많이 설명했던 거. 자,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을이 갖고 있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소유권이 병으로. 이렇게. 이 병을 여기서 제3취득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변제했습니다. 변제하고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그럴 때 제3취득자인 병은 당연히 권리자가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종전에 설정자였던 갑도 말소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 갖고 우리 판례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된다가 결정이죠. 그래서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리을이 옳은 지문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럼 디귿은 뭐냐라고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대리할 경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이 임의 대리인 자격과 관련돼 가지고요, 대리인은 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우죠. 왜 그러냐? 대리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본인에게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라 이것은
그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본인이 수권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기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민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고 이 지문에서 지금 소거 방식으로 해결하게 될 때는 이것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 전산 이기된 등기부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보세요. 오늘 이번에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제일 낯선 문제는 이거였어요. 15번 문제.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했던 게 이제 하는 게 나온다. 언급 자체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거의 뭐 나올 것이다로 강조는 안 하죠. 그럼 봐보면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이건 우리 맨날 했던 내용이죠.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근데 2번 봐보니까 자,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할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관 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가 있다. 등기 중앙관리소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보관 관리하는 장소 이게 등기 중앙관리소인데 거기에 옮길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이 등기부가 밖으로 반출될 수 있는 경우는 전쟁, 천재지변이 있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장이 있든 법원에서 명령이 있든 간에 등기부는 반출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부속 서류가 있어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반출이 가능하지만 등기부는 반출하는 거 아니다. 학생들이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 안 했던 거라. 3번.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자, 등기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 하죠. 왜냐하면 등기 마치고 나면은 백업 떠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4번.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이런 말 하거든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는 아예 발급은 안 되고 열람이 되는데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정보라는 것이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게 부속 서류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그래서 열람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5번. 등기관이 등기 기록의 전환을 위해서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기록에 옮겨 기록할 때에는 종전 등기 기록 폐쇄합니다. 기록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헷갈릴 텐데 여기가 등기 기록이라는 게 여러분 나왔을 때 어려우면 등기부라고 바꿔서 읽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전환을 위해서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할 때 그때 종전 등기부로는 어떻게 폐쇄한다. 이거죠. 다 옮겨가 버렸으니까 종전의 것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라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학생들 이거 제가 많이 강조 안 했어도 이건 그냥 버리는 문제로 생각했으면 됐어요. 물론 이제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풀었을 수 있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것은 패스하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었다라는 거죠. 16번. 자, 등기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근데 판례에 따릅니다라고 했거든요. 1번.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의권을 행사하여 상속이 신청할 수가 없다. 어우, 낯선 지문이죠. 빨리 패스해야죠. 낯선 문제 나오면. 2번째.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 포인트는 여기에요.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가등기권자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맞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갑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을한테했어요.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사망했다 그랬죠. 이렇게 을이 사망을 한 거죠. 그럼 을의 상속인 을다시라고 했을 때 자, 을다시가 본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본등기를 할 때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바로 본등기한다. 그래서 상속할 필요가 없이 이 패턴이 출제가 될 때는 항상 여기가 포인트다. 상속 등기를 거쳐 X 하지 않고 온다. 이게 이 4번 지문이 똑같은 거예요. 4번 보시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 이렇게 그랬을 때 상속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다가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하자고 했다가 상속이 개시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사망해버렸다는 소리지. 아니 뭐 이 문장이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
여기서 상속이 개시됐다라고 할 때는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 풀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누가 사망해도 상관없어요. 상속이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해 가지고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갑이 사망했다 했을 때 갑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이 직접 매수인 을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2번에 말했던 거 상속할 필요 없이 한다고 4번에 나온 지문은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3번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소유권의 명의인은 1개월 내에 멸실 등기 시작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에 건물이 멸실됐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주가 멸실 등기를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 그때 냅둬 버리는 게 아니라 땅 소유권자가 건물 주인을 대위해가지고 멸실 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이죠. 멸실 등기든 비롯해서 표제부 등기들은 1개월 내로 해라. 그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번 수업 중에 맨날 했던 거 표시에다가 표시하세요. 그 내용이에요.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대. 그때 구분 건물 소유자는 일동에 속하는 다른 건물 소유권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대위 어디 있어요? 대위. 맨날 동그라미 쳤던 거. 표시에다가 표시하세요. 그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같은 것이고 3번 표제부 등기 1개월 안 하면 대위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표시에다가 표시해야 돼요. 2, 3, 4, 5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낯선 지문이 나왔지만 4개가 무난합니다. 4개가. 그래서 4개 다 맞으니까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번 저거 무슨 말이냐? 상속인이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 포기가 나 얼마 동안 상속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얼마 동안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버렸어. 그때 상속등기가 대위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가지고 상속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가 있냐 그 말이야. 포기가 돼.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부당하게 상속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거 권리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상속 채권자가요 대위에서 등기를 해놨다 할지라도 상속인은 나 포기하랍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대위에서 맞춰진 상속 있다 해도 상속인은 자기가 한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상속 포기하랍니다 라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있다. 일단 해놨다 할지라도 상속인이 나중에 포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정답이 1번. 판례에서 다뤄졌던 거.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했던 내용인데 나머지 4가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중! 자, 1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에 체결된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조 제1항 1호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하는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봅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2년 연속 나왔습니다. 한 주 안 나오고 있다가 2년 연속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라고 신청할 때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라고 했는데 신청에는 이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 자,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라. 그러니까 신청서에다가 실거래가 얼마예요 라고 써서 내라 그 소리입니다. 맞는 거죠.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 신고필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첨부정보로서 자,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 5억이 진짜 맞나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관은. 확인하라고 이 거래계약 신고필증 이것을 첨부해서 제공합니다. 3번 신고 관할 관청이 같은 부동산 자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경우에 신청인은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다 제공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매매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맞는 거지. 자, 그런데 4번 부동산이 한 개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일 때 그때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은 전형적으로 실거래가 기록할 때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거. 거래가액을 신청금으로 제공하고 그 거래가액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가 제공이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또는 한 개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 여러 명의 매수인 이럴 때 이 매매 목록이라는 게 제공됩니다. 뭐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5번.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자, 등기 기록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갑구의 등기 원인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여러분 갑구 제일 오른쪽. 갑구가 5칸인데 제일 오른쪽에다가 거래가가 써지거든요. 거기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말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우리 그 기본서에다가 실거래가 얼마라고 형광펜 발라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X.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18번.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 보존등기가 참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존등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너무 쉽게 나왔어요. 등기관이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된다. X. 가장 쉬운 걸로 정답을 준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대부분 듣게 쓰거든요. 근데 보존등기에만 둘 다 안 써요. 그래서 수업 중에 엄청 많이 강조했던 거지. 1번이 정답. 2번.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해버렸으니까 그 자의 상속인이 보존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 가능하다. 맞습니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할 수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증명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하잖아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물론 대상 부동산은 미등기가 되죠.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이 수용됐다 그러면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5번 군수. 자, 보존등기 할 때 군수가 나와요. 그러면 건물이냐 토지냐만 찾아보면 돼. 근데 보니까 여기서 건물 나왔잖아요. 건물 나왔으니까 할 수 있다. 이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건물 나오면 할 수 있다. 이 자리가 토지가 써지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합니다. 이거 여러분 보존등기 할 때마다 나왔던 지문이 5번 지문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요. 있는 규정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이 처분 제한 등기에는 뭐 가압류가 있다. 가처분이 있다. 경매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대로 내준 거예요. 정답은 1번. 자, 19번 부기등기라는 등기로 옳은 거 골라라. 여러분, 이 부기등기 출제 패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부기등기 정답 찾을 때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가장 쉬운 게. 약정, 특약 들어가면 무조건 부기등기다.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약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고민 안 하고 바로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번. 자, 부동산 멸실등기, 표제부등기죠. 표제부등기. 4번 토지 분필등기, 표제부등기입니다. 5번 부동산 표시방향 등기, 표제부등기예요.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지금 3개가 표제부등기란 말이에요. 이 표제부등기는 항상 주등기만 돼요. 표제부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참 출제자가 화끈해요.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항상 주등기로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아닌 걸 이전 등기 할 때는 부기등기 한다. 참 우리 열심히 했던 거. 그래서 부기등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봅시다. 이번 회차에 출제됐습니다. 환매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환매를 가지고 지금 한 번도 한 문제를 안 냈었어요. 근데 작년에 환매를 가지고 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 패턴이 바뀌었네 했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둘 다 정답이 정말 쉽습니다. 환매할 때는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게 대금하고 비용이잖아요. 비용 써야 돼요. 대금 써야 돼요. 작년에 이게 2개가 답이었어요. 박스 넣어가지고 환매 등기 필요로 꼭 써야 되는 사항 골라봐라.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2개가 정답이에요. 이거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위한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에 신청합니다. X. 와, 우리가 등기를 꼭 동시에 되는 등기를 반드시 암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매하고 신탁.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된다. 이건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춰진 후에 신청을 안 했으니까 X지. X. 3번이 정답. 우리 학생들은요. 이게 29조 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다음에 4번.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에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자, 등기 원인에 정해져 있으면 기록해라. 이거잖아요. 등기 원인에 정해져 있으면 기록해. 환매 기간은 임의적 사항입니다. 기간이 들어가는 것들은 100% 임의적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임의적 사항이라 할지라도 등기 원인에서 정해져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된다. 맞는 거죠. 5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이 등기했다. 여러분,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이 등기했다라는 말은요, 이제 돈 갚고 소유권 찾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등기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때 환매 특약 등기를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일명하여 축하말소죠. 축하말소. 어우, 돈 갚으셨네요. 내가 해줄 것은 없고 내가 축하한다는 의미로 직권으로 등기나 말소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던 축하말소입니다. 환매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 내년에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환매가 가장 전형적인 게 지금 2년 동안 됐단 말이에요. 아, 이제는 환매를 가지고 조금 더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됐으면 조금 더 들어갈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 환매 부분에서는 강의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번 가등기. 가등기 정말 중요하죠. 가등기 정말 중요하고 뭐 계속 나오니까 자,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자, 소유권을 갑이 갖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을명의로 돼 있는데 이 가등기를 말소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권리를 말소하는 것이라 원래 공동 신청하거든요. 다만 이 가등기에서는 좀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때 을이 가등기 명의인인데 을 혼자 가서 내 가등기 말소해줘요 라고 신청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X. 2번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렸죠.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는 갑을 말합니다. 갑이 가등기 명의인 을한테 승낙을 받잖아요. 그럼 갑 혼자 가서 가등기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제가 PPT 띄워가지고 엄청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갑이 가등기 의무자다. 을이 가등기 명의인이다. 을을 다른 말로 가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3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할 수가 없다. 와, 이거 정말 많이 나왔다라고 했던 거.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갑이 가등기를 을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협조를 안 해버려. 그럼 이제 가등기 권리자는 강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 법원에다가 가등기 가처 명령 이것을 신청해서 가처분 명령 정본을 첨부해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 촉탁이 아니고 신청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 오늘 이번까지 하면 7번 나왔어요. 지금 6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7번.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경우에 그중 일부 가등기권자는 공유를 보존에게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관하여 본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죠. 여러분 지가이유라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지가이유. 직권만 자기 지분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등기다. 직권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등기인데 근데 1인이 전원명 해달라.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하된다. 이거 반대말 전원보상. 반드시 전원명으로 꼭 해야 되는 등기가 보존등기하고 상속등기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래서 지가이와 전원보상은 정반대말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이 봤던 것들.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4번이 정답. 5번. 자,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외 제3자에게 이전됐으면 그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그 제3자다가 아니죠. 그때 그 사람이죠. 이렇게 을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이 팔아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이때 병을 제3취득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을이 나중에 본등기 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본등기 해달라고 할 거냐. 제3취득자가 아니라 자기랑 계약했던 갑, 그때 그 사람에게 본등기 해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가등기에서요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 최소한 이 지문들은요 각 지문마다 3번 이상씩은 다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했던 거. 자, 2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것을 골라세요 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1번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등기 구하는 전세금 기록해야 된다. 맞죠. 뭐 쉽네. 이렇게. 두 번째 전세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할 경우에 그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 전세권은 이제 용의권이죠. 물론 담보 물권의 성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용의물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을 할 때 그때 담보권이 있는 것이지 처음 설정할 때부터 이걸 담보로 설정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물권법정지에 반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처음부터 용의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그냥 담보권의 성질만 갖는다? 그건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 말이에요. 물권 법정지에 반하죠. 맞고 조금 그래도 낯설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다음 3번
집합 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다. 맞아요. 제 학생들이 아마 여기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의 포인트가 대지권이거든요. 대지권에 대해서는요,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용익권 안 됩니다.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도 안 돼요. 대지권이라는 것은 등기 표제부에 기록되거든요. 대목도 대표가 일동 건물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의 대지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럼 표제부에다가 어떻게 전세권을 하고 저당권을 하고 소유권 인정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지권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아요. 없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 용익권 나오면 된다면서요. 용익권 나왔으니까 된다. 용익권 나왔는데 안 된다 그랬으니까 X 이렇게 해버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용익권 나오면 되고 나머지 안 된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지권에다가 하는 걸 물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가 맞아요. 4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 전세권 설정의 신청서에다가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틀렸거든요. 자, 여러분 부동산 일부에다가 용익권을 설정하면은 도면을 첨부하고 부동산 전부에다가 용익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일부에다가 용익권 설정할 땐 도면 첨부할까? 범위를 문장으로 쓰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범위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문장으로 범위가 어떻다라고 써가지고는 범위 특정을 못해요. 그래서 도면으로 그걸 확인시켜준 거거든요. 그럼 4번 의미가 뭐냐면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걸 일반 건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일반 건물로 해놨다라는 말은 이거 자체가 부동산의 한계란 소리지. 부동산 한계. 이게 내가 1층 이제 101호, 2층 201호, 3층 301호 이렇게 할게요. 이게 2층 201호를 다 빌렸단 말이지. 다 빌렸어. 그럼 이게 부동산의 일부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일부이지만 2층을 통째로 다 빌려 쓰기 때문에 범위가 명확해요. 2층 전부 뭐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혼동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을 통째로 다 빌려 써버렸기 때문에 굳이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지. 범위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이 4번이에요. 4번. 학생들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둘까? 여기다가 포인트를 둘까? 아마 거기서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서 전부이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5번 질문. 을명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명의 가압류가 순차로 그 전세권에 대한 병의 가압류라 했습니다. 순차로 맞춰진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명의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 신청할 때 병은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특권을 첨부해야 됩니다라고 했거든. 와, 이 말이 좀 약간 어렵죠. 뭐냐면 건물을 하겠습니다. 갑소유 건물에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놓고 3억짜리 그 을이 자기 전세권에다가 가압류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을의 전세권이 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병에 가압류가 없어집니다. 이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 등기하는 바람에 손해보기 생긴 사람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번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병한테서 승낙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전세권을 지금 말소하는 게 판결을 받았고 말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게 판결을 받으면은 다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오해예요. 여기서 지금 을이 협조를 안 해서 을의 의사 표시를 강제하려고 갑이 판결을 받은 것이지 이 판결의 효과는요 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서 1번 전세권을 말소한다 할지라도 이해관계인 병한테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이 승낙서 안 쓰면 어떻게 하냐? 만약 여러분 병의 승낙서 없이 1번만 말소 신청하잖아요. 그럼 각하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승낙서 안 써버리면 병한테 가서 또 승낙서를 다시 받으려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옳은 지문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학생들은 이 4번 우리가 5번을 배우거든요. 배우는데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3번이 어려웠어요. 3번. 이 3번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청구 보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할 경우에 자,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중 직권 말소 대상 아닌 것 골라라. 이것도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거의 맞춰요. 거의 그냥 쉽게 맞추는 거라고.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저당권이든 임차권이든 뭐 용의권이든 담보권이든 소유권 이전 가득 이후에 나온 것들은 기본적으로 말소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다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말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당 가등기 상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가등기 상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던 가처분이 들어왔던 간에 본득기가 들어서는 말소가 안 됩니다. 많이 했던 거. 또 가등기 후 본득기 전에 나왔지 말소 안 되는 것이 이거 말고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엔 임의경,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한 강경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소가 안 되는 것으로서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 말소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 참 연습 많이 했던 거예요. 5번 정답. 자, 24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봅시다. 우리 학생들 제가 이번 문제에서 그때 이제 라이브로 해설 강의하면서도 이제 토크 했었죠. 시험 후기 토크. 그 갔을 때도 말했는데 33회 문제에서 한 문제만 원픽으로 꼽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문제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탁 등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신탁 등기를 내가 이해를 다 하고 보려고 하면 정말 공부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신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운 게 있잖아요. 6가지 암기하시고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 나오면 주어를 봐라.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로 푸는 문제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은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가 있다. 맞죠? 맞고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말소 등기든 신탁 등기든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수탁자 단독. 그다음에 3번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때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거 내가 6가지 외운 거 안에는 안 들어가는데 제가 말한 6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 들어간다라고 일단 패스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그다음에 4번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명인 변경등기 할 경우에 자,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 원부 기록을 변경한다.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한다. 등기관이 주어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누가 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가 나올 때 이걸 신청할 거냐, 직권으로 할 거냐, 촉탁으로 할 거냐. 주어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4번 등기관, 오케이, 직권. 근데 5번 봐보니까 자, 법원이 신탁 관리인 선임의 재판했어요. 참, 이런 말 나오면 기절합니다. 기절. 신탁 관리인 선임의 재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했어. 그때 그 신탁 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라 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법원이 주어가 나왔죠. 법원이 신청이 아니라 어떻게 촉탁한다지. 신탁 관리 선임의 재판한 경우에 그때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게 아니라 법원이 촉탁한다. 그래서 주어가 법원이 나오면 촉탁한다. 주어가 등기관이 나오면 직권으로 한다. 주어가 수탁자가 나오면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은 기술로 문제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요. 오, 이거 주어? 하면서 뭐 20초 만에 풀었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시법 33회, 부동산공시법 24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보면은 지적법은 정말 해설할 거리가 많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나왔어요. 등기법 자체가 워낙 설명할 게 많고 그래서 조금 약간 지적보다는 더 할 게 있긴 해도 그동안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렵게 많이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요. 등기법 12개 중에서 7개는 명확하게 답이 나와요. 명확하게. 그리고 2개가 어려웠어. 2개가 어려웠고 3문제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답이 나온 게 확실한 것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등기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등기법 정말 어려웠거든요. 시험 마치고 나서 제가 불편했었는데 뭐 올해는 진짜 뭐 편안하게 해설하고 났을 때도 뭐 우리 시험 날도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제가 시험지를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설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왔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